4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의 상승 종목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날 80%, 90% 확률로 반짝 상승하고 하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이 된다는 거죠. 이 특징을 이용해서 대형 업체들이 문자로 사기를 칩니다. 이 씨박연들의 수법을 설명드릴게요. 추천한 적이 없는데 선침해 추천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시간의 상승 종목을 문자로 보냅니다. 6시 이후나 다음날 장전에 문자를 보내고요. 보면 항상 시간의 상승 종목이에요. 피해자는 3시 30분에 장이 끝나는 줄 아는 초보들, 6시 끝나요. 그리고 시간에 확인을 안하는 초보분들, 피하려면 매일 6시 이후에 시간의 상승 종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매일 유튜브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돼요. 스스로 확인하실 거면 키움증권 기준으로 화면 번호 1304 시간의 단일가 순위 검색하시면 있고요. 타증권사도 메뉴창에서 시간에 검색하면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거래량을 바꿔 놓으셔야 돼요. 이 거래량이 적은 거는 험해수 험해도라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5,000주 이상으로 반드시 바꿔 놓고 보세요. 막 거래량이 1인데 시간의 상한가 가있고 이런 거에 착각들 많이 하시니까 반드시 거래량 조건을 5,000주 이상으로 변경을 합니다. 추천주 결과부터 볼게요. 양지사 9월 28일부터 29,000원 낙폭과대 추천드렸고 계속 연이어 상승, 최대 50% 수익권 나왔고 목표는 1차 35,000원 20% 수익 아주 크게 드렸고 2차 목표가는 4만원 4만원이면 거의 40% 가까이 되는 거고 도달했죠. 파동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오르고 크게 빠지고 이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손절은 짧게 수익은 크게 손익비가 좋은 자리죠. 늘상 강조하는 역배열 돌파 추천 자리였고 첫 번째 추천한 날은 5일선 회복 전 그리고 역배열 돌파 전에 미리 차트 추천으로 낙폭과대 추천 준 거고 그 이후에도 이제 이 역배열을 끊었고 5일선을 회복했기 때문에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던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낙폭과대 매수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5일선 회복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횡보할 때 이런 횡보하는 자리에서 5일선이 왔다 갔다 이탈했다 회복했다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건 별 의미가 없고요. 어떤 자리에서 의미가 있냐면 이렇게 주가가 훅 올라갔다가 훅 떨어져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5일선을 회복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손절을 짧게 잡고 기대 수익은 크게 노려보는 매매를 하시면 좋아요. 이 자리에 대한 경험치를 높이자. 9월 28일에 양지사 처음 추천하고 9월 30일에 또 재추천을 했던 이유가 바로 그 5일선 회복이죠. 양지사 장중상한가 반짝 나왔지만 흔들면서 더 갈 수 있다. 그리고 화천기계도 새로 추천을 낙폭과대로 줬고요. 화천기계도 역시 동일하게 요날에 9월 30일에 처음으로 5일선을 회복을 했거든요. 이렇게 크게 오른 다음에 쭉 빠지고 5일선을 처음 회복하는 날 추천을 낙폭과대 반등으로 드렸고 3일 동안 15% 3일 동안 15% 올랐습니다. 최대 140% 올랐고요. 추천을 주요하게 3번 했죠. 1번, 2번, 3번. 요때는 돌파, 요때는 눌림 반등 추천. 경영권 분쟁, 강력한 호재다. 이거 암기해 두시고 요 호재가 뜨는 종목들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겠고요. 다음 YTN, 이것도 역시 동일합니다. 훅 튀고
빠지고 요 시초에 5일선을 회복하면서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매각 이슈, 민영화 이슈 뜨면서 그때 시초에 바로 추천드렸고 최대 18% 수익. 지금 5일선 여전히 지키고 있죠.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보유가 가능하고 5일선 이탈하면 그때부터는 분할 매도를 시작해줘야 됩니다. 항상 요 N 반등이 나온 다음에는 M으로 하락하는 걸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요 지지를 이탈하면 쌍봉 이탈이 나오는 거고 아주 크게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경계를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 N 패턴 반등 자리에서 매수를 많이 하는 편이고 뒤이어서 또 빠지면 요 자리에서는 매수를 잘 하지 않아요. 여기는 좀 확률이 낮다. 여기가 확률이 높은 자리다.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을 많이 드렸죠. 비트코인도 제가 여기서 추천드렸고 쭉 올라갔다가 빠지죠. 빠질 때 또 여기서 눌림 추천 드렸습니다. 요걸 노린 거죠. N 반등. 그리고 이렇게 나왔고요. 또 큰 수익이 나왔죠. 그 이후에 빠질 때는 제가 추천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추천을 했고 여기서는 추천을 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뭐라고? 쌍봉 이탈이 무서웠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 이탈이 나오면 빌빌거리는 침체 구간이 나오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 요 자리를 이탈하고 지금 빌빌거리고 있죠. 이게 어떤 차트든 다 적용이 됩니다. 코인이든 국내 주식이든 해외 주식이든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요 자리에서 반등을 성공하면 당연히 박스가 되는 거니까 반등을 성공하면 자 이렇게 박스가 되는 거죠. 다시 여기 위로 올라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탈을 하게 된다면 침체 구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만약에 하더라도 손절을 아주 짧게 잡아야 되는 거고 아무튼 요 왼쪽 여기가 주요한 우리의 공략점이고 여기 오른쪽에는 가급적 하지 않는다. YTN 커플링 종목 한국경제TV 얘도 쭉 올랐다가 빠지고 5일선 여기서 처음 회복하죠. 회복하고 이틀 쉬었다가 추가 급등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요 자리에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한다. 그러니까 손절은 짧고 기대 수익은 큰 자리, 손익비가 좋은 자리.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거 이런 차트 매매에 있어서 야 신아야 니가 여기서 5일선 회복하면 들어가라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손절 나왔다 어쩔 건데 역시 차트는 믿을 게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기준을 잡는 거예요. 가장 높은 확률의 자리를 공략하는 겁니다. 보통 초보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끌려 내려갈 때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반등을 확인하고 무릎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손절을 짧게 잡는다. 손절을 하면 되잖아요. 여기는 무조건 성공하는 자리가 아니라 손절을 짧게 그리고 수익은 크게 노려볼 수 있는 그저 확률이 높은 자리다. 기준일 뿐이다. 기준. 이런 기준을 잡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 이탈하면 손절을 해야 되죠. 이탈할지 반등이 나올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 손절을 잡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다음 EDGC 이거는 분봉이고요. 오늘 상한가 종목이죠. 10시 13분에 2,000원 밑으로 눌림 매수 드렸고 체결이 안 됐고요.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보였기 때문에 2,100원 돌추는 돌파시 추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주가가 2,100원을 돌파하면 그때는 추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때 추격 매수했으면 바로 운 좋게 상한가 도달했죠. 남아있는 물량이 있다면 다음날 추가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는 거고 단타기 때문에 이거 상한가까지 홀딩 못하고 2% 3% 먹었다 하더라도 거기서 만족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단타가 원래 그런 포지션이죠. 단타는 2% 먹고 상한가 가도 아무렇지도 않은 포지션이어야 합니다. 야구로 치면은 1번 타자가 번트를 치고 그냥 1루 진출한 거예요.
그게 1번 타자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홈런은 4번 타자가 치는 거고, 그러니까 4번 타자가 스윙이라면 1번 타자는 단타다. 이렇게 역할이 다르다. 포지션이 다르다. 이걸 이해하고 매매를 하셔야 멘탈이 나가지 않는다. EDGC를 추천한 이유는 바이든이 직접 지원을 했다. 이렇게 눈길을 줬다. 그리고 캔서 문샷이야말로 바이든이 대통령에 출마한 이유 중에 하나다. 모든 국민의 의료기본권 확대를 위해 대통령으로서 가진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요거죠. 바이든이 직접적으로 지원을 했다. 요 내용을 아주 좋게 보고 추천을 드렸던 거고요. 요 레이저셀도 내용이 좋았는데 세계 유일 요걸 안 주고 EDGC를 줬던 이유입니다. 차트도 당연히 봤고요. EDGC 일봉이고 이렇게 역배열 끊고 올라오던 자리였죠. 요 올라오던 자리에서 추천을 줬다. 단타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일봉을 보셔야 돼요. 어떤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걸 보면서 돌파해주는 자리에서 들어가면 더욱더 승률이 높아지는 거죠. 에이블 CNC 이것도 분봉이고 매각 이슈가 있던 종목이죠. 매각청 신호 뉴스를 받고 리오님이 올려주셨고 4,600원 눌림 매수 줬습니다. 이거는 돌파 추천 안하고 눌림 매수 추천만 줬고요. 이때 체결되고 2% 수익 나왔어요. 근데 계속 침체가 되고 있죠. 침체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투자금이 작은 분들은 회전율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묶여있는 동안 다른 단타를 또 치는 게 더 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금이 작다면 바로 여기서 2% 수익권 내서 매도하고 다른 종목 보라고 했고, 투자금이 크다면 매각 이슈로 스윙 가능하다. 당연히 매각 이슈니까 스윙이 가능한 거죠. 이걸 스윙으로 이제 가져가는 마인드로 홀딩을 했다면 최대 21% 오후장에 한두 시간 만에 수익이 나왔고요. 11시 19분 에이블 CNC 4,600원쯤 눌림 매수. 차트는 낙폭과대 5일선 첫번째 회복 시도 구간이다. 이거 일봉을 보고 알려드린 거고요. 리오님이 찌라시 올려줬죠. 매각 추진 청신호 이렇게 잘 보이게 샵 넣어가지고 푸른 글씨로 보이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 이후에 아까 앞에 봤던 매각 이슈로 스윙 가능하다. 일봉이고 올랐다가 5일선 이탈하고 크게 빠집니다. 크게 빠지고 자 4,600원이면 5일선 돌파 시도하는 구간이죠. 5일선 돌파 시도하는 구간에서 추천을 드렸고 스윙도 가능하다. 여기서 21% 최대 수익권이 나왔습니다. 또 앞에 설명했던 튀고 빠졌다가 5일선 처음 회복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매매를 한 거죠. 계속 유사한 자리에서 최근 추천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프롬바이오 9월 30일 리딩이고 큰 W가 나와줄 수 있는 자리에 역배열 돌파 초입이니까 매수 가능하다. 요때 매수가 가능하다. 9월 30일에 알려드렸고 요게 예상 흐름이죠.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다. 잘 안 보이네.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다. 큰 W 크게 보는 게 중요하다. 당연히 여기 6,000원 이탈하면 죽는 거니까 6,000원 이탈 시에는 손절을 하라고 했고요. 6,000원 지키고 바로 빠르게 탈모 호재 관련해서 크게 상승이 나왔죠. 예상 흐름대로 쭉 올라가줬고요. 여기 전고점 저항 부분 만원쯤에 저항받고 현재는 떨어져 있는 상태. 이렇게 이틀 연속 급등, 단기 급등이 나오면 또다시 바로 뚫고 올라갈 확률보다는 또 맞고 떨어지고 조정이 나올 확률이 크니까 무리하게 여기 상단에서 추격하는 건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고요. 단기에 이렇게 막 가파르게 올라갔으니까
이때도 한번 추천했는데 돌파 기준으로 10%, 눌림 기준으로 20% 수익 주고 빠졌네요. 이때 수익권 놓친 분이 질문을 주신 거고, 이때 추매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때 수익권이 있긴 했지만 만약에 놓쳤으면, 수익권을 놓쳤으면 손절을 하고 밑에서 재매수를 하는 식으로 하는 게 멘탈 지키기에는 좋죠. 이탈 시 손절하고 회복 시에 재매수하는 방법, 그리고 추매하는 방법, 둘 중에 하나 택해서 대응을 하는 건데,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이런 추매 대응보다는 하락할 때 그냥 잘라버리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탈하고 더 빠졌을 수도 있는 거니까. 하락장에서는 추매 대응보다는 가급적이면 자르고 회복 시에 재매수하는, 혹은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매매가 안정적이다. 이거는 오늘 수익 인증이고요. 양지사 50%까지 올라갔고, 분할 매도하면서 38%, 300만원 수익. 에이블 CNC, 이것도 단타 종목이었는데 2% 분할 매도, 그리고 나머지 13% 분할 매도하면서 90만원 수익 내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앞에 설명드렸던 5일선 조금 더 상세한 설명 드릴게요. 자, 횡보하는 구간에서 5일선이 계속 지금 보시면 5일선 회복했다가 이탈했다가 회복했다가 이탈했다가 뭐 수시로 이렇게 횡보하는 자리에서는 이탈 회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5일선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 여기서는 5일선을 볼 필요가 없다. 횡보하는 자리에서는 볼 필요가 없다. 언제 봐야 된다? 추세를 타고 갈 때 지지 용도로 보던가, 아니면 이렇게 이탈하고 죽었을 때 쭉 크게 빠지고 처음으로 회복하는 자리에서 관심을 가지고 본다. 그러니까 같은 5일선이 항상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지표든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이평이 중요한 자리가 있고 중요하지 않은 자리가 있고, 5일선이 단기 이평이 중요한 자리가 있고 중요하지 않은 자리가 있다. 그거는 주가의 위치에 따라 다르다. 요런 자리에서 5일선 회복하는 거 아무런 의미 없으니까 여기서 회복할 때 매수하는 거 뭐 그런 매매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시 정리. 5일선 활용하는 법. 주가가 횡보할 때는 의미가 없다. 급등이 나왔을 때 주가와 5일선이 가깝다면 1차 지지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급등 후에 급락이 나왔을 때 첫 번째 5일선 회복 시에 관심을 가지고 눌림 반등을 노린다. 요때 회복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짧은 손절, 큰 기대 수익을 노리고 매매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자리다. 100%는 없어요. 반드시 손절을 잡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10월 5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어떤 흐름이 나왔나 볼게요. 미래생명자원, 어제 시간의 상한가였고 전쟁 장기화 우려에 사료주들이 강세였죠. 고가 16%, 종가 5% 정석 반짝 나왔고, 역배열 맞고 떨어졌네요. 요 역배열을 안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착 실패하면 계속 힘이 없을 거고, 최근에 저가 여기 5,200원 정도 반드시 지켜줘야 되고요. 사료 관련주들은 올해 초에 너무 큰 선반영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후에는 제가 기대치를 좀 낮추고 가짜 반등에 무게를 두라고 했죠. 이때도 이탈 나왔을 때 6,000원까지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고 했고, 결국 이 가격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대주산업, 이것도 사료 관련주고 전일 9.7% 상승, 얘도 마찬가지로 올해 초에 크게 상승이 나왔고 전고점 돌파 하는 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역시 동일한 흐름이 나온 건데, 그래도 얘는 여기서 박스 주다가
좀 강력하게 절반 이상은 회복을 해준 상태죠. 여기 전고점 4,100원 안착이 중요하고, 현재는 최근의 박스 중앙까지 와 있는 상태. 여기서 이제 크게 왔다 갔다 할 거라 있고, 오늘 고가 8%, 종가 3%, 크게 올라가진 못했네요. 다음 현대약품 7% 상승이었고, 이거는 방사능 치료제로 엮여가지고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 우려가 있으니까 방사능 쪽으로 연일 강세가 나왔고, 481선 5,600원 정도의 저항 맞고, 크게 떨어지는 거 조심해야 되는 자리네요. 요때랑 유사하죠. 요때 크게 올라갔다가 크게 떨어졌고, 지금도 크게 올라갔다가 여기 추세선 이탈하면 크게 떨어질 수 있는 조심해야 되는 자리다. 밥동 크게 오르면 크게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니까. 단기 이평을 넣어서 보면 5일선 위에 있죠. 아직 5일선 이탈할 때부터 좀 조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5일선 위니까 괜찮은데 5일선 이탈하면 조심하자. 현재 주가와 5일선이 가까우니까 5일선이 1차 지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우진 BNG 5%, 이것도 사료 관련주고 고가 6%, 종가 3%, 큰 힘은 없었고요. 지금은 이렇게 단기 역배열 잡혀있죠. 큰 박스로는 이렇게 네모. 다음 녹시자 MS 우진 BNG 시에 5%였고, 녹십자 MS 시에 5%. 이거는 보령과 150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고가 4%, 종가 2%. 이것도 큰 힘은 없었고, 얘도 크게 올랐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밥동 제자리가 나오고 있죠. 지금은 이렇게 역배열 잡혀있고, 여기를 뚫고 올라오는 게 6,000원 위로 올라오는 게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6,000원 이전에 지지였던 자리 이제 저항으로 바뀌었죠. 다음 샘표도 사료 관련주. 최근에는 10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자사주 매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상한가가 한 방 나왔고, 이후로는 사료 관련해서 얘도 밥동 크게 올랐다가 제자리 빠지고 있고, 여기 경계하라고 어저께 미리 꺼 놓은 거고요. 여기 역배열 저항 65,000원 돌파 안착이 중요합니다. 실패하면 또 5만원 4만원 중반까지 떨어지는 것도 경계를 해야 되고요. 무조건 이렇게 떨어진다가 아니라 최악의 흐름을 경계하자. 다음 넥스턴 바이오, 이거는 인슐린 주사제 임상 관련해서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월봉을 보시면 계속 역배열로 쭉 빠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한번 돌파 시도하다가 실패했고, 지금도 돌파를 시도해주고 있는 자리네요. 바닥에서 반등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지만 이전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거 경계하자. 다음 한일사료 4% 상승이었고, 고가 7%, 종가 마이너스 1%. 박스로 보면 되는 구간이고, 6,000원 지지가 1차로 중요. 다음 5,000원 정도. 이런 거는 그냥 박스 매매하면 되는 거니까 대응하기가 수월하죠. 요때도 박스 구간이었고, 여기 지키면 홀딩하는 거고, 이탈하면 매도하는 거고, 지금도 지키면 홀딩하는 거고, 이탈하면 매도하는 거고.
똑같은 박스 대형 자리, 여기가 지지였고 이제 이탈이 나오면서 저항으로 바뀌었죠. 지금도 이 자리가 그대로 저항으로 바뀌어 있는 자리입니다. 다음 중앙 DNM 관리 종목, 월봉이 계속 역배열로 내려가면서 동전주가 되었고요. 어제 시에 3% 상승이었는데 상한가 올라왔네요. 이런 거는 동전주기 때문에 가든 말든 신경 관심 주지 말고, 만약에 기존에 크게 물려있던 분들이라면 튀고 빠질 때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얘가 추세가 꺾이고 떨어지는 구간이 있겠죠. 여기도 상한가, 그리고 다음날 이현상 나왔네요. 이현상 나오고 그대로 빠졌죠. 지금도 뭐 이현상이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르고 빠지는 흐름이 있다면 본전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추세가 꺾이는 자리에서 분할 매도 하면서 전량 매도, 본전 생각을 버리는 게 좋다. 그리고 신규는 가든 말든 신경을 끄자. 이런 종목에 자꾸 눈을 들이면 버릇이 더러워지고 좋지가 않아요. 관리 종목 동전주 관심을 끄자. 동전주라는 건 1000원 미만의 주가를 가지고 있는 종목을 뜻하는 거고, 요만큼 가격이 낮아졌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패에 매우 가깝다는 거죠. 주가가 오르면 당연히 1000원, 만원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계속 동전주라는 거는 재무적으로 위험한 문제가 많은 종목이라는 뜻인 거죠.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는 다음날 일반적으로 반짝 상승 하락한다 패턴 봤고요. 10월 6일 장중 특징주 볼게요. 반도체 관련주, 마이크론이 뉴욕에 142조 원을 투자해서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한다. 이 뉴스에 코디엠, 라운테크, 미코 강세가 있었고요. 다음 유전자 치료제 EDGC 미국 현지 진출을 성공했고 혈액 한 방울로 암을 진단할 수 있다. 바이든이 직접적으로 지원을 한다. 이게 눈길을 끌어서 오늘 상한가가 나왔고요. 추천주였죠. 그리고 엔젠바이오가 같은 섹터에서 2등주로 상승이 나왔고요. 다음 탈모 관련주 피플바이오, 브론바이오. 요즘은 탈모만 엮였다 하면 예전부터 그랬죠. 크게 단발성이라도 크게 상승이 나와주는 편입니다. 다음 제약 관련주 개별 이슈 네오이뮨텍, 이거는 췌장암 관련 췌장암의 종량을 최근에 80%까지 감소시켰다 뉴스가 있었는데 오늘은 100% 감소 뉴스가 뜨면서 큰 상승이 있었고요. 넥스턴 바이오, 이거는 인슐린 주사제 관련 임상 3상 유의미한 효과. 지니너스, 얘는 간암 관련해서. TNR 바이오팹은 심근경색 치료제 개발로. 다음 진단 키트 랩지노믹스, 클리노믹스, 이것도 EDGC가 진단 키트 관련주기도 하기 때문에 커플링으로 상승이 나왔다 봐야 되겠죠. 다음 제지 관련주 아이스크림, 화장품도 이제 종이에 담는다. 이 내용으로 무림그룹주들, 무림페이퍼, 무림 SP 장중 상한가까지 갔죠. 27% 마감했고 무림페이퍼가. KM제약도 종이 화장품 포장재 부각이 되면서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음 리튬 관련주 전기차 배터리 소재 핵심 원자재인 수산화 리튬의 국내 수입액이 사상 첫 2조 8천억 원을 돌파했다. 예,
WI, 이수화학, 미래나노텍, 셀피 글로벌. 로봇 관련주 10월 말에 로봇 월드 일정도 있고, 두산 로보틱스가 북미, 유럽 협동 로봇 시장을 정조준 수출 확대 가속화를 하고 있다. 딥노이드, 해성 TPC, 유일 로보틱스. 다음 해저 터널. 최근에 태풍 물피해로 난리였고, 빗물 터널 관련해서 수방 대책을 발표한다. 3조 5천억원 특수건설 우원개발. 카메라 모듈. 테슬라가 초음파 센서 빼고 카메라로 전부 다 오토파일럿을 구동한다. 이에 캠시스, 옵트론텍이 크게 상승이 나왔고요. 캠시스는 기존 추천주였죠. 6월, 7월에 추천하고 최대 50% 수익 줬다가 뒤에는 소카 상장 재료 소멸로 쭉 빠졌습니다. 쭉 빠졌다가 오늘 반등이 크게 한번 나왔는데, 종가상 2200원 안착이 중요해요. 2200원 회복하기 전까지는 계속 힘이 없다. 추천. 기존에 지지였던 자리가 2200원 정도 하는 자리입니다. 481선이랑 겹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요 역배열 끊는 자리가 또 수평 저항이랑 일치하기도 하죠. 2200원 안착 실패하면 여기서 박스. 석유 관련주. 배럴 감산에 합의를 했다. 20년 4월 이후에 최대다. 이에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사료 관련주 전일 시외 상승이었죠. 전쟁 장기화 우려에 에드바이오텍, 미래생명자원, 대주산업, 팜스토리, 한일사료. 전자결제 관련주, 애플페이 관련주. 애플페이 9월에 난리였죠. 9월에 한국정보통신 크게 상승이 있었고, 오늘도 서비스를 11월 30일에 시작한다. 예, 크게 상승이 나왔고, 에이텍TN도 같은 이유로. 네옴시티. 사우디에서 29년에 동계 아시안게임 개최지 선정이 되었다. 이에 한미글로벌, 히림, BHI, 유신 강세가 있었고요. 알루미늄 관련주. 러시아 알루미늄 제재로 인플레 우려 촉발. PJ메탈, 사마 알미늄, 삼보산업, 그리고 조일 알루미늄도 오늘 강세가 있었고요. 다음 개별 테마. 중앙 D&M 전일 시외 상승이었고, 흥하해운 잔금 상선이 김건희의 돈줄이었다. 그러니까 이에 지분 관계로 급등이 나왔고요. 흥하해운의 최대 주주가 잔금상선, 지분이 85% 정도. 코드네이처 3자 배정 유증 결정, 미래ING 자사주 취득 결정, 메이슨캐피탈 금리 인상 수혜. 은행주 채권 관련주 중에 오늘 유일하게 메이슨캐피탈이 크게 상승이 나왔고요. 동양 자사주 취득 결정. 에이블 CNC 매각 청신호 추천주였죠. 다음 오토엔 23년 1월부터 중고차를 시범 판매한다. 인성정보 비대면 진료 법제화 전망. AP위성 저궤도 위성을 정부가 지원한다. 오늘의 상승 이유가 미래의 상승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매일 상승 이유 체크하시고 어떤 내용이 호재인지 체크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죠. 자사주 취득이 호재인지 악재인지 이런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아주 많다. 왜 모를까? 안 보니까. 상승 이유를 공부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매일 보기만 해도 이 정도가 뭐 호재인지 악재인지 다 분별이 가능한데, 그것조차 안 하니까
모른다. 장님이 된다. 10월 6일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철강주가 꽤 많이 보이고, 오늘 종가 베팅 시간에 3시 19분에 금강, 철강, 문배, 철강주들 반등 양호하다. 이 양호는 매수 사인입니다. 리오님이 철강주 상승 이후 장중에 올렸던 건데 한 번 더 올려드렸고, 이때 종가 베팅 매수하셨으면 바로 꿀수익 나왔고요. 기존 추천주였는데 눌림 반등 재추천 준 겁니다. 시간의 상한가 나온 대우부품부터 볼게요.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용 PTC 히터 공급 업체로 선정이 되었다. 월봉이고요. 조금 확대. 17년 요때 제가 추천하고 크게 상승이 나왔고요. 이때 추천하고 150% 정도 올랐고, 이후는 크게 파동을 보여주다가 현재는 좀 역배열로 내려오고 있는 자리죠. 음봉은 길고 양봉은 짧은 역배열 자리가 만들어져 있고, 최근에는 장기 입형 부분에서 장중 도달은 하지만 종가상으로 안착은 못하는, 종가상으로 1년선 241선을 안착을 못하면서 저항받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지금은 이렇게 역배열이 나오고 있고, 요 역배열 위로 주가가 종가상 올라서는 게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이전에 지지였던 자리 이탈하고 또다시 저항받고 있고요. 종가상 1700원 위로 1750원 정도? 하여튼 요 정도 위까지는 딱 안착을 해줘야 돼요. 장중에 돌파하는 건 의미가 없고, 종가상으로 딱 요 가격 위로 올라와줘야 1차적으로 돌아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요 선이 아마 21선 부분이랑 겹칠 것 같아요. 단기평 넣어서 보면 21선 노란 색깔 선 21선이거든요 21선 부분이랑 겹치죠. 요 21선 위로 종가상 안착하는 게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그 위로는 또 1900원 정도에 나머지 입형이 모여 있으니까 2차 저항은 여기가 되고요. 큰 역배열도 꺼서 보면 이렇게 나오면서 1900원 정도 겹치죠. 그러니까 역배열 저항이 지금 작게 하나 크게 하나 이렇게 두 개 잡혀 있는 자리입니다. 최근의 저가 1550원 반드시 지켜줘야 되고요. 다음 대명에너지 시간의 상한가. 에너지 절감 계획에 에너지 관련주인 대명에너지가 상승이 나왔고, 신규 상장주죠. 여기 역배열 끊고 급등 나오고 이렇게 짝꿍댕이 쌍바닥 보여준 다음에 바닥 확인하고 여기 급등이 나왔고요. 이후에 요 추세선 이탈하고 여기서 죽었습니다. 여기서 죽고 쪼로록. 이후는 이렇게 역배열 계속 나왔고요. 또다시 밑에서 살짝 박스. 오늘 5일선 회복했죠. 5일선 회복하고 최근 가장 강력한 양봉, 꽉 차는 양봉으로 10% 동시효과까지 4% 상승 나오면서 그대로 시간에까지 힘을 이어서 받아 올렸네요. 이거는 단기 입형을 넣어보면 21선이 26,000원 정도 하죠. 여기 26,000원 종가상 안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패하면 맞고 떨어지는 거고, 안착하면 이제 역배열 돌파하면서 힘을 좀 보여줄 수는 있고요.
26,000원이 시간의 상한가 가격 부근 하네요. 지금은 21선 회복이 중요한 자리다. 요때 선반응이 좀 크게 단기에 3번에 한방, 두방, 세방 이렇게 3파동이 다 나왔죠. 다 나오고 크게 빠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짜 반등에 조금 더 무게를 두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에 물려있는 매물이 좀 강력하다. 1차적으로 21선 중요하게 보자. 최근에 저가 여기 이탈하면 또 크게 하방이 열리고요. 다음 상지카엘룸 시간의 상한가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69억 70억 정도의 유중 중에 유일하게 호재인 게 3자 배정 유중이죠. 제3자 그러니까 남이 회사에 투자를 해주는 거니까 호재로 인식이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반짝 상승 확률이 매우 높은 공시. 상지카엘룸 월봉 동전주네요. 계속 고점이 낮아지면서 역배열로 쭉 하락이 나오며 동전주 위험한 자리죠. 최근에도 계속 역배열로 빠지고 있고 동전주니까 관심 끄시고 기존에 물려있던 분들은 튀고 빠질 때 역시 정리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동전주는 길게 가져가면 상패와 가까워지니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역배열 안착한 다음에는 900원 기존에 900원 지지를 보여주다가 이탈을 했고 이후에 저항받았고 또 미래에도 900원이 저항이 되겠죠. 900원은 현재 61선이랑 겹치는 자리 61선이랑 900원이랑 겹치죠. 61선이 여기 남색깔 선입니다. 다음 하이스틸 9.9% 스틸플레이션 철강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 최근에 현대제철 파업까지 겹치면서 공급난 우려가 높아졌다. 오늘 종가 베팅 재추천이었습니다. 기존의 하이스틸 반복 추천 최근에 최대 40% 수익 나왔고요. 문배철강도 최근에 40% 수익. 후발주로 철강 후발주로 추천했고 제일 마지막에 강세가 나왔죠. 금강철강, 대동스틸, 하이스틸, 문배철강 순으로 얘가 마지막으로 강세가 나왔고요. 금강철강이 기존 대장주로 빠르게 상승이 나왔었죠. 요때 이후에 눌러주고 오늘 5일선 회복 반등 확인하고 종가 베팅 추천드렸습니다. 월봉부터 볼게요. 하이스틸 파동이 크게 고점에서 물리면 아주 빠르게 제자리까지 내려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고점이 물리면 거의 제자리까지 빠르게 내려온다. 지금 추세선 하단에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요. 아직은 역배열 자리죠. 자, 여기서 추세 이탈 여기서 딱 주었습니다. 반등 세 번째 이탈하고 구름 속으로 꼬르륵 빠지고 장기편까지 빠졌고요. 요때 역배열 끊는 거 확인하고 박스 확인하고 추천드리고 단기 수익 나왔고 또다시 여전히 박스 유지되고 있고 철강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붙어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눌림 추천드렸고 최대 40% 수익. 그 이후에 또 당연한 조정이 나오면서 밀렸다가 481선에서 반등. 5일선 넣어보면
최근에 여기서 5일선 회복이 나왔고요. 이제 기존의 박스 상단 자리였던, 그리고 121선 자리에 겹치는 4,500원 정도, 4,400원, 4,500원 정도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5,000원, 여기 전고점 라인, 여기 하나, 둘, 여기가 주요한 저항이 됩니다. 지지는 최근의 저가 보시면 되는 거고, 주요하게 이렇게 3개 기준 잡고 보시면 돼요. 큰 역배열은 이렇게 잡히고요. 여기를 기준으로 잡고 이제 여기 들어 올리는 게 또 중요하죠. 다음 문배 철강 8%. 최근에 6,000원 저항이 정직하게 반복해서 나오고 있었고, 자, 이렇게는 크게 박스 확대해 볼게요. W로 반등이 나오는 자리, 여기서 후발주 추천드렸죠. 이 W로 이제 6,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물론 시간 투자가 필요하지만 W 반등 박스 하단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었고, 여기서 추천을 드렸던 거죠. 그리고 크게 한번 수익이 나왔고, 상한가 다음날 정석으로 반짝 하고 하락이 나왔고요. 상한가 다음날에는 일반적으로 튀고 빠지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죠. 당연한 밥동 조정이 나왔고, 오늘 5일선 회복 확인, 그리고 최근에 5거래일에 매물을 뚫고 올리는 자리 확인하고 종가 베팅 추천을 드렸습니다. 저항은 5,000원, 5,200원 정도 윗꼬리 저항이 있고요. 또 돌파 실패하면 계속 이렇게 큰 박스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밑에는 지지 이렇게 크게 2개 보시고, 다음 대동 스틸, 얘도 철강주 6% 상승. 과거에 여기 전고점 6,000원 돌파, 한번 돌파하고 밀렸고, 그 다음 돌파하고 쭉 대시세 한번 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박스 하단 이탈하면서 죽었고, 그대로 또 요 지지가 이제 저항이 된 거죠. 요 구간에서 이제 저항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미래에도 당연히 저항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이제 먼 나라 얘기지만, 아무튼 올라온다면 저항이 되니까 기준으로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는 요수평 지지 부분에서 간당간당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었고요. 또다시 이탈할까 말까 하는 변곡점으로 왔네요. 이 박스 한번 보여주다가 이탈이 나왔고, 아직은 역배열. 요때 한번 상한가 나왔다가 바로 밥동이 나왔고, 지지는 최근에 저가 4190, 저항은 500원 단위로 보시면 되겠네요. 5,000원, 5,100원 정도, 요 라인에 21선 있습니다. 21선 1차 저항 보시고, 그 다음 5,500원이면 121선 저항이죠. 그리고 또 6,000원이면 1년선, 2년선의 저항, 6,500원이면 전고점 라인, 이렇게 500원 단위로 보시면 주요 지표에 걸리는 자리이기도 하고, 대칭 가격으로 저항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 물려있는 개미가 많기 때문에 한 번에 쭉 V자 반등으로 다 올라오는 건 좀 어렵다 보여지고요. 매물 소화 기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경남 스틸, 얘도 철강주고 5% 시원하게 밥동 나왔고요. 지금은 역배열 잡혀있는 자리, 바닥에서 박스
최근에 장기 입형 장중 돌파는 했지만 종가상 안착은 실패하면서 계속 밀리고 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맞고 떨어질 확률이 크고 4,000원 안착을 해야 추세를 확실하게 돌릴 수가 있어요. 2,900원이 중요한 최근의 저가 지지고, 이것도 요즘에 21선 있어요. 21선 1차, 다음 위에 장기 입형 2차 저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부국 철강 시외 4.6%. 얘도 지금은 역배열로 잡혀있는 자리고,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서 저항 맞고 떨어졌고, 앞으로도 여기서 변곡점이죠. 여기 이제 역배열 저항 보시면서 대응하면 되고, 최근에 일봉 장기 입형 부분에서 지지를 보여주다가 이탈하고 죽었고, 여기가 이제 미래의 저항이 되는 거죠. 저항 맞고 떨어진 거고, 장기 입형 저항 역시 동일하게 장기 입형 위에 저항, 앞으로도 강력한 자리니까 요 기준 잡고 보시고, 최근의 저가 3,155원. 다음 금강 철강 시외 4%. 최근에 철강주 대장이었죠. 파동이 크게 나와주고 있고, 추세 하단쯤에서 반등, 크게는 역배열로 잡혀있고, 크게, 작게는 오늘 5일선 안착하면서 121선 안착하면서 작게는 끊었고요. 이렇게 끊었기 때문에 철강주 다 괜찮다고, 매수 가능하다고 종가 베팅 사인 드린 거죠. 최근에는 1년선 241선 지지받으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 이건 앞으로도 중요한 지지가 되죠. 요 라인 7,000원 7,000원 반드시 지켜줘야 되고, 여기를 끊어야 한다. 다음 WI 5.5% 상승, 리튬 관련주 월봉 최근에 역배열 이렇게 나오고 있다가 끊고 급등 빡 나왔고요. 미쳐가지고 올라가고 있죠. 이런 거는 가든 말든 안 합니다. 괜히 여기서 들어갔다가, 자, 아까도 앞에 많이 봤죠. 크게 올랐다가 제자리까지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게 흔해 빠졌다 얘도 이렇게 크게 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얼마나 더 가든지 간에 무리하게 추격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요런 자리에서부터도 가든 말든 하지 말라고 하는 자리인데, 더 갔죠. 더 갔지만 가든 말든, 말 그대로 가든 말든 신경을 끄는 이상급등 자리니까, 오버슈팅 자리니까 요런 데서는 관심을 끄는 게 좋습니다. 보유자분들은 이제 오르면 홀딩하고 내려오면 분할 매도하는 식으로 챙기시면 되고요. 신규는 신경 끄자. 일단 지지를 잡아드리면, 자, 이런 거는 단기 입형을 넣어도, 자, 5일선이랑 주가랑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오늘 시간의 상승으로 또 3,600원 정도까지 올라왔으니까 5일선이랑 더 멀어졌죠. 5일선도 변동이 나오긴 하지만, 아무튼 자, 주가와 5일선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5일선이 1차 기준이 될 수가 없다. 그럼 이때는 뭘 기준을 잡아야 되냐면, 캔들의 시가 3,300원, 그리고 캔들의 저가 혹은 그 전에 캔들의 종가, 이거는
6일의 저가와 그 전 4일의 종가가 겹치죠. 이렇게 하나 둘, 다음 5일선이 이제 3차 지지 정도 되는 거예요. 주가와 5일선이 가깝다면 1차 2차 지지가 되지만 주가가 너무 급하게 올라가지고 5일선이 따라오지를 못해. 그러면 이렇게 3차 지지, 뒷방 지지로 밀려나요. 그러니까 주가와 가까울 때 5일선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3개 지지 잡고 추격하더라도 정 추격하고 싶으면 이렇게 손절 짧게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아무튼 초보분들에게 권장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다음 S에너지 4.75%, 대명에너지 동일한 섹터죠. 정부가 에너지 다이어트에 돌입했다. 월봉이고 크게 보면 역배열 저항 구간이고요. 작게는 역배열 끊고 올라오는 구간. 최근에 파동이 엄청 크게 밥동 지금은 이렇게 작게 박스 상단이 이제 4,700원 장기 입형 저항이랑 겹치는 자리고요. 시간으로 4,630원까지 올라왔고 여기 4,700원 안착이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박스 상단 하단 이렇게 저항 지지 주요하게 보시면 되고, 최근에 고점 박스 6,000원쯤 이탈하고 크게 빠졌네요. 박스 이탈하고 죽은 거 복습하시고, 여기도 이탈하면 크게 빠지겠죠. 이 라인까지 1차적으로 빠질 거고, 다음 SDN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관련 주고, 이것도 대명에너지 동일 섹터 시에로 4% 상승. 월봉 역배열 끊고 한번 올라왔다가 또 밀렸고요. 최근 일봉도 크게 파동이 나와주고 있고, 크게는 이렇게 역배열, 작게는 이렇게 역배열. 요 역배열도 역배열인데 요 장기 입형이 모여있는 자리 한번 지지가 여기서 나오다가 이탈을 했고 다시 또 여기가 강력한 저항대로 변한 거죠. 시간으로 2,300원 살짝 넘게 올라왔고 2,500원 안착이 1차로 가장 중요합니다. 맥점 2,500원. 지지는 최근에 저가 보시면 되고, 다음 엔지캠 생명과학 4.6%, 제약주 중에 방사선 치료제, 러시아 핵 관련해서 현대약품도 최근에 상승이 있었고 엔지캠이 또 제약주 중에 반응이 나오네요. 월봉이고 쭉 역배열 보여주다가 모상증자 관련해서 한번 급등 나왔고요. 그 뒤에는 당연히 무중 약세 패턴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여기 수평 지지 이탈하고 쭉 빠졌네요. 추세선은 여기 1차 이탈, 2차 이탈하고 죽은 거고, 여기 3차 이탈, 4차 이탈. 이렇게 이탈하는 자리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대응을 해줘야 되겠죠. 다른 종목에 다 대입해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때 질문이 한번 있었거든요. 여기서 왜 급락이 나왔느냐. 당연히 권리락 강세가 나왔고 이제 뒤에 뭡니까? 무중일이 기다리고 있죠. 무중일이 가까워질수록
하락한다고 했잖아요. 무중일이 코앞이었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락이 나왔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때가 무중일에도 또 추가 하락이 나왔고, 바닥 찍고 여기서 횡보 한번 하다가 살짝 돌아 나오고 있는 자리네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권리락 강세, 무중일까지 약세. 단기 입형을 넣어서 보면 오늘 15일선에 저항 맞고 떨어졌고요. 위에 21선 그리고 61선 이렇게 순차적으로 저항이 있죠. 단기 입형 저항 보시면 되고, 지지는 최근의 저가 1925. 권리락 강세, 무상증자 약세 교과서 차트. 노터스 권리락 강세 초록 쭉 상승, 그리고 점상 풀렸을 때 매도 사인 드렸고요. 무중일까지 쭉 하락. 정석 권리락 강세, 무중일까지 약세. PNK 권리락 강세. 권리락 상승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빠진 다음에 가짜 반등 구간 한번 주고, 여기서 가짜 반등 구간 한번 주고 다시 또 무중일까지 약세 패턴이 있고요. 요 가짜 반등 구간도 조심하시고, 최근에 폴라리스 우노 여기서 반등 나오고 있을 때 PNK랑 뭐 아스플로 등 여러 차트 보여주면서, 자, 권리락 강세 하락, 그리고 가짜 반등이다, 가짜 반등이니까 조심해라, 뒤로 쭉 빠졌죠. 이렇게 주식은 패턴이 있다. 무조건 다 패턴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요런 정형화된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알고 있어야 매매 확연히 유리하겠죠. 이런 간단한 패턴조차도 숙지하지 못하는 초보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요 흐름이 나왔을 때 머리에 물음표가 뜬다. 하지만 우리처럼 과거 사례를 깨고 있다면 예측과 대응이 매우 수월하죠. 다음 SCI 평가 정보 4%, 금리 인상 수혜. 최근에 역배열 끊고 금리 인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일봉은 자, 요때 장기 입형에서 한번 걸렸다가 장기 입형 안착하고 좀 흔들다가 추가 상승이 나왔죠. 요날 9월 28일 요때 제가 은행주 더 갈 수 있다 추천 드렸고, 얘가 크게 상승이 나왔네요. 찍어준 건 고려 신용 정보였는데 얘가 더 크게 가서 살짝 배가 아팠던. 아무튼 은행주들은 계속 흔들면서 갈 수가 있겠죠. 금리 인상을 계속 한다고 하니까. 요거는 좀 재료가 식상해지지 않는 느낌. 푸른저축은행, 제주은행 요런 애들 보면 한 달 내내 흔들면서 우상향이 나왔죠. SCI 평가 정보는 현재 5일선은 살짝 이탈했지만 5일선 이탈이 나왔죠. 오늘 처음으로 이탈이 나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식으로 추세 이탈은 없었고, 시간으로 또 4% 상승이 나오며 4,300원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다시 5일선 위로 올라섰기 때문에 5일선을 1차 지지로 보시면 되고, 2차 지지는 오늘의 저가로 보면 되겠죠. 오늘의 저가. 그리고 3차 지지는 밑에 11선 보시면 되고, 전고점 저항 4,500원, 4,600원 정도. 푸른저축은행, 얘는 시에로 0.8% 올랐는데 기존 대장주죠. 9월 30일에 음봉 윗꼬리가 뜨긴 했지만 여전히 11선 위에 있고 아직은 강력한 추세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요 추세 이탈이 없죠. 11선 이탈이 없고 아직은 살아있다. 좀 크게 빠지면
그때 눌림 매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빠질지 안 빠질지 모르겠네요. 보유자분들은 일단 홀딩을 하면 되는 구간입니다. 11선 이탈부터 분할 매도 시작하면 되겠죠. 다음 제주은행, 얘는 15일선에서 최근 반등이 나왔고 역시 큰 추세는 계속 유지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를 지키고 있고, 역시 보유자 홀딩 구간, 지금 매수하실 거면 여기 15일선 이탈하면 정리하시고 지키면 홀딩하는 식으로 대응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고려 신용정보, 얘를 요때 추천했고 2일 만에 20% 상승이 나왔죠. 얘도 11선 위에 있으니까 역시 동일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여기 전고점 돌파가 중요하고, 다음 크로바 하이텍, OLED 섹터 호재로 9월 6일에 뉴스가 있었고 이후에 쭉 오르다가 급락이 나왔고요. 내일부터 단기 가열 해제가 됩니다. 상패 위기가 한번 있었고 소액 개미들의 힘으로 흑자 전환이 되면서 거래 재개, 거래 재개된다 하더라도 튀고 빠지거나 그냥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냥 빠지는 흐름이 나왔다가 이후에 또 강력한 회복이 나왔고요. 오일선 이탈하면서 쭉 급락이 나왔죠. 오늘 5일선 처음으로 회복을 했고 내일 단기 가열 해제, 낙폭과대 반등 자리에서 4% 상승이 나온 거고, 이런 거는 초보분들은 건들지 않는 게 좋고 약간 좀 고수의 영역이죠. 하지만 제가 앞에 요 패턴 누차 설명드렸듯 손절은 짧게, 또 가짜 반등은 크게 노려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해요. 근데 초보분들은 이 짧은 손절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를 만약에 이탈하면 피곤해지죠. 추가적으로 여기까지 빠질 확률이 크니까 초보분들은 손절을 잘 못하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수평 박스나 추세 박스에 있는 종목을 건드는 게 좋아요. 물려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 다음 셀트리온 제약 3.7% 급여 적정성 있음, 최종 인정 받았다. 월봉이고요. 여기 역배열 쭉 보여주다가 끊고 미친 밥을 먹었고 이탈하고 이제 역배열로 다시 바뀌었죠. 그러니까 요 침체 구간이랑 요 침체 구간이 동일하다. 이 역배열을 끊어야 돼요. 이 역배열을 끊기 전까지는 건들지 않는 게 좋다. 물론 요런 구간에서 가짜 반등을 고수분들은 먹을 수가 있죠. 하지만 초보분들은 요런 데서 매수하고 계속 끌려 내려가기만 하기 때문에 요렇게 내려가는 자리에서 하지 말고 요렇게 올라가는 자리에서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매매하면 까딱하면 계속 끌려 내려가요. 근데 여기서 매매하면 물려도 올라가. 여기서 하자. 요런 거 하지 말자. 그러니까 여기가 안 하는 자리죠. 제가 추천 잘 안 하는 자리. 지금 셀트리온도 요렇게 크게 빠지고 있는 역배열 자리다. 최근에 여기 수평 지지 이탈하고 빠졌고, 자, 역배열을 살짝 끊을랑 말랑 하고 있는 자리. 여기서 66,800원. 이것도 추세, 여기를 끊고 올린다 하더라도 강력한 추세 전환은 어렵겠죠. 계속 월봉상 너무 많은 매물이 쌓여있기 때문에, 매물 쌓여있는 거 보세요. 일단 올라올 때마다 자꾸
본전을 기다리는 분들이 매도를 하겠죠. 그게 다 저항으로 적용이 되고, 일단 요거 위치가 바뀌어. 여기를 끊고 올리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가급적이면 역배열에서 하지 말자. 역배열에서 해도 되지만 초보분들은 피하자. 다음 코리아 SE 3.6%. 최근 상승 이유는 경영권 인수, 그리고 리튬 정제 사업 본격화. 여기서 5일선 회복하고 쭉 올라갔고, 오늘도 5일선 지키고 시간의 상승까지 나왔네요. 지금 추격할 거면 5일선 대응하시면 되는데, 역시 더 가더라도 안 하는 게 낫죠. 요런 자리에서는 대응을 하지 못할 만큼 빠른 장대 음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구간처럼 갭으로 그냥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대응도 못하고 고점에서 자 마이너스 45%야. 이런 걸 뚜까 맞을 수 있다. 내가 여기서 매수했는데 나는 5일선에서 이탈하면 손절을 하려고 했는데 손절할 기회도 안 주고 그냥 빠져. 그리고 반토막을 당했어. 멘탈이 털리죠. 당연히 본전 오면 팔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어떻게 홀딩을 하나. 또 맞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뒤에 이렇게 또 날아가는 거 구경하고, 또 다시 여기서 매수를 한다면 또 여기와 또 동일한 하락을 당할 수도 있다. 초보분들은 자 단기에 막 이렇게 100% 200 왔다, 얘는 무슨 500% 700%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서 매수를 하겠다는 거는 정신이 나갔다고 보면 됩니다. 관심을 끄셔야 돼요. 보유자분들은 5일선 이탈부터 분할 매도 하시면 되고, 지키면 계속 홀딩 가능하고요.